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베푸는 선한 영향력은 분명 더 큰 축복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스스로 깨워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녀가 더 이상 사랑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저절로 그녀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바로 심리학입니다. 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마치 낡은 가구처럼 아무런 설명도 제대로 된 끝맺음도 없이 다른 누군가로 대체되어 버린 듯한 그 기분 말입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라는 사람의 새로운 버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 텅 빈 공허함의 순간에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도 혹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별 후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상대를 쫓아다니는 것이죠. 마치 휴대폰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연장선이라도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애원하고 변명하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런 필사적인 시도를 할 때마다 당신의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집니다. 이는 마치 불길에 감정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익숙한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괜찮습니다. 당신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이 게임의 규칙을 바꿀 때입니다. 오늘 당신은 왜 침묵과 거리두기,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루가 되거나 수백 권의 자기계발서를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용기입니다. 다르게 행동할 용기 말이죠.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춘 여성은 단 한마디 말 없이도 오직 자신의 존재감만으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감정의 구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조차 멈춰서서 두 번 돌아보게 만들 만큼 진정성 있고 강력한 버전의 자신으로 변화할 준비가 된 여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이 이야기는 그 남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중심을 되찾고 진정한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그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당신을 필요로 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제1장 감정적 침묵의 힘수천 개의 절박한 메시지보다 더 크게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혹시 말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내 말을 더 듣지 않는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묵은 텅 빈 공백이 아닙니다. 침묵은 전략입니다. 그가 떠났을 때 당신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했을 겁니다. 연락해서 이유를 묻고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소음은 그가 떠나기로 한 결심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 소음이 바로 절박함을 비명처럼 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절박함이라는 것은 한 여성이 뿌릴 수 있는 가장 매력 없는 향수와도 같습니다. 이제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감정적인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에너지만을 태우는 불길에 더 이상 땔감을 넣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존재감, 당신의 메시지, 언제든 연락 가능하다는 그 사실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에게 당신의 부재는 그 어떤 비난보다 무겁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에, 연락이 없지? 더 이상 내가 필요하지 않은가?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건가? 이것은 마치 매일 시끄러운 거리를 걷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한 정적이 찾아온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걸음을 멈추고 무언가 사라졌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인 거리두기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대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후에 말하라. 이 경우에 적용하자면 먼저 당신의 침묵이 무엇을 전달하는지 이해하고 그가 스스로 해석하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을 때 그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감정 전략인 것이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한 여성들에게 이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언제나 즉각적으로 답장하던 여성이 갑자기 사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거대한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공백을 혐오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죠. 망설임 없이 당신을 무시하던 그 남자는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자존감을 세워줄 당신이 그곳에 없습니다. 더 이상 그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상기시켜주며 박수 쳐줄 당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 풀리지 않는 질문이 됩니다. 한 여성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차단당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도, 소셜미디어에 슬픔을 토로하지도, 메시지를 보내거나 애원하거나 선물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죠. 대신 그녀는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몸과 재정 상태, 그리고 마음가짐을 가꾸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2달 후, 그는 내 꿈을 꿨어라는 한심한 변명을 대며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사용된 침묵의 결과였죠. 침묵은 단순히 소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침묵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자존감을 재건했고 그에게 너무 집중하느라 잊고 지냈던 자신의 일부를 재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내면의 작업을 할 때 외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자세, 당신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그 변화를 느낍니다. 침묵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응축된 힘이며 감정적인 시한폭탄입니다. 오늘 그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을 지워버리세요. 좋은 아침 인사도, 웃긴 짤도, 미묘한 힌트도 아무것도 보내지 마세요.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필요하다면 글을 삭제하세요. 글을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진화하세요. 모든 침묵의 순간은 내면
성장의 10걸음과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그에게 글을 쓸 때마다, 설명하고 애원할 때마다 당신은 말없이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 필요해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바로 이 메시지가 그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은쟁반에 담겨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얻기 힘든 것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침묵은 영혼을 위한 다이어트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좌절스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을 더 강하고 중심이 잡히고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에너지는 결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당신이 새로운 주파수로 방송을 하는 것과 같죠. 나는 내 자신만으로 완전하다고 조용히 말하는 주파수 말입니다. 그러니 말로 그를 설득하려는 시도를 멈추세요.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가장 큰 목소리가 되게 하세요. 침묵하는 자가 지배하고 쫓는 자가 잃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성장하는 자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소리치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그가 당신을 찾아오게 만들 만큼 선명한 침묵을 창조하기 시작하세요. 제2장, 조종이 아닌 역심리학의 지혜. 당신이 멀어질 때 그는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그에게서 완전히 멀어졌다고 느낄 때쯤 그가 갑자기 나타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거리두기를 무관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관심을 거두어 드릴 때 남성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당신은 미지의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 특히 남성의 뇌는 그 빈 공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관심은 습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습관을 깨뜨릴 때 갑자기 그 자리에 당신이 없게 되면 그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을 느낍니다.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역심리학입니다. 이것은 그를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역학이 변했다는 것, 당신이 더 이상 감정적으로 예전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존심 때문에 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고 없이 당신의 부재를 느껴봐야만 합니다. 이것은 마치 평생 달콤한 커피만 마시던 사람에게서 설탕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빠졌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그리워하게 되죠. 맛이 변해버렸으니까요.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사이의 이러한 변화, 긴장감, 그리고 대비는 남성의 마음속 원초적인 무언가를 활성화시킵니다. 바로 사냥 본능입니다. 무언가가 멀어질 때, 누군가가 손에 닿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능은 남성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진화적으로 그들은 물러서는 것을 쫓고 도달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을 정복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당신의 적과 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격화시키거나 애원하거나 싸우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드라마로 반응하는 대신
집중과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버전의 당신으로 응수할 것입니다. 당신은 반응적인 사람이 아니라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그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은 모든 사람을 균형 잃게 만듭니다. 역심리학이 효과적인 이유는 그것이 근본적인 것, 즉 힘의 역학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쫓아올 때 당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응답할지, 관심을 줄지, 그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를 당신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전에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통제권은 이동하고 이제는 그녀는 어디에 있지? 에 연락이 없지? 무엇이 변한 거지? 라고 묻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 에너지의 전환이 그를 다시 가까이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실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은 밤새 고통스러운 시를 쓰고 간접적인 메시지를 올리고 스토리에 슬픈 노래를 올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헬스장에 가기 시작했고 자신의 사업에 집중했으며 감정적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던 그가 2주 후에 괜찮아 라는 아무렇지 않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괜찮아 라는 말 뒤에는 더 깊은 무언가, 즉 그녀의 변화 앞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변할 때, 당신의 에너지를 바꿀 때, 당신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당신은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항상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되찾으려 합니다. 그러니 적용해보세요. 진정한 노 콘택트를 실천하세요. 쳐다보지도 말고, 그의 안부를 묻지도 말고, 그의 스토리를 분석하지도 마세요. 당신의 삶을 사세요. 당신의 하루하루를 재창조하세요. 그가 없는 모든 순간을 개인적인 성장의 무대로 만드세요. 당신의 거리는 무관심이 아니라 당신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립은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나를 잃어버린 그곳에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 우선순위, 가치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메시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적 독립성은 자석처럼 매력적입니다. 기억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세요.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를 바꿀 때 당신은 게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은 또 다른 선택지가 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 이제는 선택받는 여성이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제3장, 감정적 희소성의 원칙. 희귀한 것은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매혹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풍부한 것은 가치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 시간, 그리고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당신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을 때, 당신이 그의 안부를 물었을 때, 그는 그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된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이 숨쉬는 공기에 감사하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항상 그곳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 몇 초라도 숨이 막히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공기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존재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그곳에 있을 때 당신은 배경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흐름을 깰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감정적 희소성은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촉발하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인 답이 없는 일련의 질문들을 말이죠. 그녀가 사라졌지? 무슨 일이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그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알 수 없다는 그 느낌은 그 어떤 시나 낭만적인 메시지보다 강력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미스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 바로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알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확인하며 현명한 여성들은 이것을 적용합니다. 무언가가 희소해질 때 그것의 인지된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이 상승합니다. 당신의 관심,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사랑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잃기 전까지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인한 여성은 인정받기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녀는 인정을 구하지 않지만 그녀의 존재는 주목받고 그녀의 부재는 메아리칩니다. 이 원칙은 사랑을 훨씬 뛰어넘어 모든 인간 상호작용에 적용됩니다. 가장 수요가 많은 사람들, 가장 바쁜 사람들, 자신의 시간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본 적 있나요? 그들은 또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접근 불가능성이 그들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한때 24시간 내내 연락 가능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사라졌죠. 운동하고 여행하고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글을 차단하지도 힌트를 주지도 씁쓸한 메시지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이 닿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 그는 혼란스럽고 불안해하며 어떻게든 다시 연결될 핑계를 찾으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그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불평보다 더 강하고 더 충격적이며 더 잔인했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풍요는 무관심을 낳고 희소성은 절박함을 낳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는 당신을 무시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라질 때, 당신의 감정적 존재가 희귀해질 때 그의 마음은 멈추지 않고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보장된 존재가 아니라 놓쳐버린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애원으로도 불러일으킬 수 없는 불안감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당신의 가용성을 제한하세요. 바로 답장하지 마세요.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로 있지 마세요. 게임을 하거나 값싼 전술을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위대한 무언가를 건설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기억하세요. 이것은 희소성을 가장하거나 의미 없는 감정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집중이 이제 온전히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 당신의 목표, 당신의 내면의 평화 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발전에 집중할 때 감정적 희소성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내면의 제국을 건설하느라 바쁠 때 더 이상 관심을 구걸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희소해지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감성 지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동안 당신은 고요하지만 단호하게 당신의 중심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에 띌 뿐만 아니라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입니다.
제4장 개인의 재탄생, 고통을 성장의 연료로. 개인의 재탄생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외치는 조용한 절박함이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적으로 의존적이고 불안하고 공허한 채로 그대로 머무른다면 그를 되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힘이 아니라 더 잘 위장된 절망으로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통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자신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 무언가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만질 수 있을 만큼 실제합니다. 그가 당신을 보지 못하고 당신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에너지는 메시지로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때 폐허였던 집에 몇 달 후 웅장한 건축물이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파괴되었던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자리에 새로 지어진 것을 경외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입니다. 완전한 재건. 표면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당신의 기초, 당신의 자존감, 당신의 존엄성, 당신의 본질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모를 바꾸거나 인스타그램에 영감을 주는 글거를 올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그저 감정적인 화장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혼자 있을 때 느끼는 평온함, 침묵 속에서 쌓아 올린 힘,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살기를 멈췄을 때 재발견한 당신 자신의 조각들 말입니다. 개인적인 재탄생은 연금술과 같은 과정입니다. 당신은 고통이라는 납을 지혜라는 금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조하거나 서두르거나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작업을 요구합니다. 자신을 마주하고 자신의 패턴과 맞서고 상처를 치유하고 두려움을 잠재우는 일이죠.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인정을 필요로 했던 과거의 버전에서 멀어지고 당신의 가장 진정한 자아에 가까워집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사는 법을 계속 배우라. 이것이 진정한 재탄생입니다. 당신의 최고의 버전이 되기에 결코 늦지 않았음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은 결코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스승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직장을 잃은 직후 연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녀는 무너졌고 인생의 밑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재건하고 몸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아시나요? 그녀는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이별이 없었다면 그녀는 결코 깨어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떠났던 여자를 찾아왔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더 강하고 더 집중하고 손에 닿지 않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외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패턴입니다. 거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진실을 이해한다면 당신도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별의 고통은 변명이 아니라 연료로 사용한다면 당신의 개인적 성장을 위한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해방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더 이상 그가 돌아오는지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찾고 있었던 것이 그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인정이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재발견해야 했던 진정한 사랑은 당신 자신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개선하고 싶은가요? 당신의 몸, 마음가짐, 습관, 목표, 그리고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매일 그것들을 위해 노력하세요.
당신이 손에 닿지 않는 사람이 될 때 사람들은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것은 필요 때문이 아니라 존경심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재탄생은 가장 힘든 길이지만 또한 가장 보람있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결과를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구걸하는 동안 당신은 내면의 힘을 기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애원하는 사람과 선택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구걸하지 마세요. 그가 그것을 간절히 원할 만큼 강력하게 자신을 재건하세요. 그리고 만약 그가 돌아온다면 결정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제5장 연락이라는 덫 그리고 침묵의 자기장 그가 당신에 대해 모르는 것들이 그를 미치게 만듭니다. 이별 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덫에 빠집니다. 바로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들은 가까이 머물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가 결국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실수가 있습니다. 연락을 유지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일만 할 뿐입니다. 그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당신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 메시지 하나면 닿을 거리에 있다는 것,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아는 한 긴급함도 상실감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장된 것은 소중히 여겨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힘을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절대적인 침묵입니다. 차단도, 메시지도, 반응도 없는 그저 감정적인 사라짐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곳에 없을 때, 당신의 에너지가 사라졌을 때, 그의 상상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마음은 정보가 부족할 때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과 있나? 나를 잊었나? 왜 연락이 없지?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의심으로 위장한 욕망입니다. 마치 갑자기 새로운 에피소드 방영을 중단한 드라마와 같습니다. 시청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절부절 못하고 스포일러를 찾고 이론을 만들고 집착하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질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미완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미완의 이야기는 중독성이 강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패턴을 완성하고 의미를 찾고 빈칸을 채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런 드라마나 힌트 없이 그저 절대적인 부재로 연락을 끊을 때 당신은 그의 마음이 끝없이 채우려고 노력할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철학을 설명하지 말고 그것을 구현하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거리를 설명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라짐을 예고하지 마세요. 물러서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품위 있게 사라지고 우아하게 침묵하세요. 침묵에는 정당화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그 자체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접근을 거부할 때 당신은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욕망이 됩니다. 이 원칙은 원초적인 것, 즉 돌이킬 수 없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건드리기 때문에 작동합니다. 당신이 연락 가능한 곳에 있는 한 그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시간과 선택권, 그리고 통제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흔적도 없이 드라마도 경고도 없이 사라질 때 그의 마음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당신을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어떤 감정보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침묵하는 동안
당신의 부재를 정당화할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배우고, 훈련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치유하고, 성장하세요. 만약 당신이 돌아가게 된다면 당신은 예전과 같은 여성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를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새로운 버전이어야 합니다. 이 침묵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활동적입니다. 당신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존재나 부재가 당신의 기쁨을 정의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충만하고 활기차고 완전히 당신의 것인 삶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쫓는 자는 불안을 만들고 사라지는 자는 호기심을 만듭니다. 그리고 호기심은 욕망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동안 당신은 그에게 당신을 그리워할 공간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그는 내면에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장과 같은 침묵은 그를 되찾기 위한 단기적인 전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관심에 의존하지 않아도 완전함을 느끼는 삶의 방식이자 마음의 상태입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재건하는 여성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가득 찬 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아침, 의심으로 가득 찬 나날들. 이 모든 것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부정하지도 피하지도 마세요. 그것을 살아내세요. 모든 눈물은 시안이고 모든 침묵은 자기 사랑의 행위이며 연락 없는 모든 하루는 나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나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조용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더 이상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괜찮아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강한 척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를 되찾을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재탄생입니다. 그가 돌아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가 자신이 떠났던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온다면 결정은 더 이상 그가 아니라 당신이 합니다. 한때 사랑을 구걸했던 사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온전하고 중심이 잡히고 자유로운 한 여성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가 그립다는 생각이 들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그를 그리워하는 걸까? 아니면 그를 위해 나 자신을 잃어버렸던 내 모습을 그리워하는 걸까?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졌을 때 당신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변형되지 않은 고통은 원망이 되지만 의식적으로 처리된 고통은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를 되찾는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누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고통으로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의 이야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부서지거나 아니면 대체될 수 없는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그리고 이 모든 것 끝에 그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는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두 팔을 벌리고 마음을 손에 든 채 그곳에 서 있지 않을 테니까요. 당신은 당신의 성장과 목표,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며 강하고 중심 잡힌 모습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 속에서 당신은 그가 당신의 새로운 삶에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결정할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기를, 그리하여 그 누구도 당신의